무료로 할 수 있는데 모르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만 아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꼭 써먹으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보험답게 포스트보험입니다. 보험 청구를 접수하고 나서 보험금 지급 지연 문자나 카톡을 받아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지급기일 내에 지급이 안 되면 지연 이자를 산정해서 주는데요. 이러한 카톡을 받아보셨다면 현장 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데요. 특히나 보험회사에서 가장 현장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을 보면요. 보험 가입을 하고 바로 청구를 진행을 하시거나 몇 달 이내에 곧바로 청구를 진행을 하셨을 때 근접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을 유심히 보는 것 같은데요. 근접사고 외에도 현장 조사가 나오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치료 내용이 병증과 관계없는 치료이거나 고액의 청구권 혹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다르거나 하는 이유들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 현장 심사 배정 안내를 받으셨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할 근거가 이미 있거나 앞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현장 조사를 받아보셨던 많은 분들 중에서 위임장이나 의무기록 열람동의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정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서, 국세청 의료비 내역을 요청을 받아보셨던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각종 매체에서 무조건 거부해라, 서명하면 안 된다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당연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진료기록 열람동의서나 위임장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 1장, 위임장 1장, 총 2장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의료기관 수만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보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걸 모르고 해줬다가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보험 주사 시 협조조차 해주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이 되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동의서나 위임장이 너무 무분별하게 공란을 두고 서명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많아 문제가 됐던 적이 많은데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관의 명칭, 진료기간, 사유, 범위까지 명시를 하셔서 현장심사 담당자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조사가 필요한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신 후에 해당하시는 부분들을 작성을 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청구를 했던 이력과 관련해서 리스트업이 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원활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서류들을 동의를 해주실 때에는 담당자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의료자문 동의서와 동시감정 동의서는 서명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매체에서 다룬 바와 같이 의료자문 동의는 보험금 부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안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 요청서나 부재소 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속된 본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요청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서류들은 명확한 화해에 대한 내용과 설명 그리고 서류상의 향후 보험금 청구 제한이나 약관상 부지급 사유 인정 문구 등으로 인해서 조정이 필요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제외 요청을 하고 동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정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서, 국세청 의료비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상품 출시로 인해서 고지사항들이 각기 다른 상품들이 많습니다. 건강하면 할인도 해주고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3가지 서류들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의료 기록이 별다른 필터링 없이 그대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3가지 같은 경우에는 신중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서류들은 보험금 청구 심사 판단에 기초가 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꼭 자문을 구하셔서 서명을 해주실지 협조를 해주실지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런 보험금 청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손해사용사 선임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셨나요? 이 제도는 사실 최근에 생겨난 제도는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몰라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구를 하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는데요. 그 메시지에는 3영업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 보실 겁니다. 선임 보수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선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금 청구 접수를 진행을 하시고 나면 위와 같은 안내문을 받는데 현장 심사나 현장 조사 안내를 받아야만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안내문을 받고 나서 손해사용사 무료 선임권 신청 가능 여부를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을 하신 다음에 손해사용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대신 이 무료 선임권은 고객 스스로 찾으셔야 하는데요. 인터넷만 검색을 하셔도 손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보험금 청구 시 현장 조사가 나온다면 대처를 잘해야 합니다.
각 서류마다 차이점이 있고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현장 조사가 나오는 경우들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계속 하는데 충분한 치료 횟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치료를 받기 때문에 현장 조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 같은 항목들은 증상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청구를 하시는 분들은 현장 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 청구 빈도가 유난히 잦은 병원들이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혹은 내 병증에 맞는 치료가 아닌 치료를 하는 경우들은 현장 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치료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실 때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현장 조사가 나올 경우에는 손해배상사 무료 선임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나날이 상품도 출시가 되고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을 했다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보험 가입을 하실 때 고려해야 할 만한 점들이나 점검과 관리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보험 설계 및 점검부터 관리까지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게 알려드리는 포스트 보험에서 전반적인 보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연락처를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